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착한 녀석이에요. 보통 군대 입대를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 때 많이들 가곤 했었는데 그때 하필 아빠가 쓰러지신 바람에 엄마와 함께 병간호를 하느라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 남동생은 곧바로 취준생으로 돌입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그 나이가 되도록 엄마와 저에게 용돈을 받아가며 취업 준비를 할 때가 아니라며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셨어요.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뭘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참나치 다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 아니, 어째서 네 동생 그렇게 눈치도 없냐? 아이고, 내 참.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놀러 오셔서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이요? 제 동생이면 수찬이 말씀이세요? 그래, 네 동생이 수찬이 말고 또 있냐? 그런데 제가 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동생이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냐? 네, 알고 있어요. 그게 어째서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그러셨어요. 너희 친정이 좀 어렵냐? 사돈이 편찮으셔서 돈을 못 버니까 많이 힘들어? 아니요, 넉넉하진 않아도 힘들 것도 따로 없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네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다니냐? 아이고, 쪽팔려. 네, 참. 쪽이 팔리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듣기 거북했어요. 어머니, 제 동생이 어쨌길래 쪽이 팔리다고 하신 거예요? 배달 알바가 어때서요? 그러자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러셨습니다. 뭐? 배달 일이 어때서요?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저도 한 성깔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머니, 제 동생이 이제서 제대해서 오밍업 삼아 용돈벌이를 해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끄럽게 알 일은 아니네요. 아가씨처럼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공무원 학원도 다니고 공부만 하면 좋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벌어서 하겠다는데 기특하지 않아요? 그러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누가 자기 동생이 아니랄까봐 두드러는 것 좀 보게. 내가 네 동생 때문에 얼마나 동네 창피했는 줄 아냐.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오토바이 배달이나 하고 자빠졌냐? 어이가 없는 것은 바로 저였어요. 어머니, 배달 일이 그렇게 할 짓이 아니면 어머니 아들도 왜 퇴근 후에 배달 알바를 한다고 하겠어요? 멀쩡한 삭신을 놔두고 놀고 먹는 사람이나 할 짓이 아닌 거죠. 왜 괜한 제 착한 동생을 함부로 말씀하세요? 말이나 떼는 소리를 해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배달 알바를 하는 꼴을 절대 못 본다. 어디서 헛소리를 하냐? 대화가 되지 않니 시어머니와 함께 백날 시부렁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자기야, 왜 불렀어? 어머니가 수찬이가 배달 알바를 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는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하시네. 자기도 퇴근 후에 배달 알바 해볼까 했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넌 미쳤냐? 뻘쩡한 직장을 놔두고 무슨 배달 알바야? 네가 거지냐?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배달 알바가 어때서요? 요새 배달 알바가 얼마나 돈 잘 버는지 아세요? 제 월급이 기껏해야 몇 푼 안 되는데 배달 알바는 500만 원 거뜬히 넘어요. 그러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복창이 터진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정신 차려. 네가 돈독이 올랐냐? 돈도 품위 있게 벌어야지. 돈만 된다면 거지처럼 동냥도 할래? 어디 엄마 속 터지는 걸 보려고 그러냐? 그런데 엄마, 처남이 배달 알바를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낯빛이 바뀌시면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어떻게 알았겠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다니더라.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것이지. 나 부끄럽게 꼭 아는 척을 하지 뭐냐. 다음에 만나도 모른 척 좀 하라고 일러주려고 왔다. 나 이제 그만 간다.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싶은지 어쩐지
황급히 가셨어요. 저는 기분이 정말 나빠서 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느라 바쁜지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아서 톡을 남겼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서야 전화가 왔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내가 바빠서 전화 못했어. 너 우리 시어머니 만난 적 있니? 아, 배달 갔다가 만났어. 왜? 네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시어머니가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하더라. 앞으로는 아는 체는 하지 말란다. 그게 할 소리냐? 그러자 제 남동생이 뜬금없는 말을 해줬어요. 많이 걸리긴 하신가 보네. 그냥 모른 척하고 한 말 않고 계셨으면 나도 모른 척 했을 텐데. 누나, 내가 긴 말 않고 사진 한 컷 보낼 테니까 누나가 잘 보고 판단해. 남동생이 보는 사진은 정말로 놀랄 노짜였어요. 음식 배달할 때마다 배달했다는 인증샷을 찍곤 했다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시어머니가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을 받은 사진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동생이 시어머니께 배달 음식을 전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아저씨가 혼자 사는 집이라 배달을 자주 갔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봤으니 남동생은 반가운 마음에 헬멧을 벗고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무척 당황하고 놀라워하길래 금방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아버님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님은 본가를 떠나서 사업자 부산에 한 달에 반 이상을 내려가 계셨어요. 곧바로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 사진이 뭐냐? 아버님, 어머니께서 왜 멀쩡한 집을 놔두시고 자꾸 그 집에 사시는지 궁금해서요. 사진 속에 그 집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뭔가 촉이 발동을 하셨는지 출동을 바로 하셨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께 늦은 밤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 내일 주말이니까 집에 올라갈 거야. 별일 없는 거지? 아이고, 무슨 별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신경 쓰지도 말고 당신 일이나 잘 보고 와요. 당신 지금 집에 있는 거 맞지?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지? 순간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서 그러셨다네요. 내가 이 춘을 어디로 놀러 간다고 그래요. 집에 꽉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얼른 잠 좀 자게 끊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완전히 톤이 다운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좋은 말 할 때 당장에 문 열어. 거기가 당신 집이야. 순간 놀란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도 못하고 버벅대고 있는데 아버님이 배를 연거푸 누르자 전화를 꺼버렸대요. 그 뒤 사정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출동에 시어머니는 인생이 쫑이 나셨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아버님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으셨죠. 얼마나 그 야심한 밤에 난리 판꽃이 나버렸는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정팔아, 나 죽는다. 얼른 와서 나 좀 살려다오. 놀라서 남편과 제가 바로 달려갔는데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아니었어요. 문도 다 열어놓고 그 난리가 났으니 앞집과 아래 윗집 사람들이 파출소에 신고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출동을 해서 동네 우세는 다 샀어요. 시어머니는 도망도 못 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창피고 뭐고 남편한테 아버님을 말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부짖었어요. 그 아저씨란 분은 더 처참했고요. 아버님이 눈이 헷가닥 돌아가셔서 그러셨어요. 니그들 임자 만난 거다. 오늘 그냥 못 지나간다. 구경하는 이웃집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그 아저씨한테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도 심정 이해가 간다면서도 아버님께 진정하라고 말렸어요. 그래도 겨우 남편이 나서서 아버님을 제지시키는 바람에 그 난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운데서 한동안 뒷수습을 하느라 머리 골치 아팠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혼쭐이 나버렸는지 그 아저씨는 그날로 바로 시어머니와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땡전 한 푼도 없이 이혼을 당하고 신의와 남편과 며느리 앞에서 쪽은 다 당하셨어요. 아버님을 피해서 저희 신혼집으로 도망을 오시길래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아버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 남동생이 보낸 사진 한 컷 때문에 오랫동안 숨겨온 시어머니의 비밀 생활이 들통이 난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은 쫓겨난 시어머니가 신의나 저희에게 오면 절대로 받아두지 말라고 엄명을 하셨어요. 꼴골이 말이 아닌 채로 저희 신혼집으로 도망을 온 시어머니께
밖에 세워둔 채로 말했어요. 어머니, 동네 창피하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아버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세요. 아버님이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남편도 시누이도 열심히 돈 버느라 고생만 하신 아버님을 두고 딴 데로 눈이 돌아갔던 시어머니가 부끄럽다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심한 시어머니셨어요. 돈은 많고 시간은 널널하니 넘쳐나고 할 일은 없으니까 복에 겨워서 끼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일을 내셨더라고요. 그러게 며느리 무서운 줄도 아셨어야죠. 어따 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남동생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고작 갖잡지도 않은 시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제 남동생이 배달 알바를 하는 것에 쪽이 팔려 했다니 우습지 않나요? 화를 자초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버님 시어머니와 이혼을 시원하게 잘 하셨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